감사원이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던 지원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감사 결과 부정이 발견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생각지 못한 많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한 이유, 그 파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현황 바로 가봅니다. 감사원이요,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감사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겠죠. 코로나19 때에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그 지원금 있죠. 그 지원금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문재인 정부 당시 소상공인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 이유가 뭘까?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있을 유사 위기 대응 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코로나19 딱 터진 다음에 정부가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시행착오 엄청나게 정말로 논란이 많았죠. 시행착오도 많았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갑자기 진행하다가 그 규칙도 바꾸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왕좌왕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유사위기 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들여다보겠다, 이거랑 제도적 개선 방안, 그래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내겠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라고, 이거 제가 쓴 얘기가 아니라 감사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소상공인에게 35조 원이 지급됐거든요. 이게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2020년 9월부터 22년 4월 중순까지 이 손실보상금 다 포함해서 35조 원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겠죠. 자,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감사 결과요, 행정적 착오 실수가 발견된 거야. 공무원들의 행정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거 파장 큽니다. 왜 그러냐면 미지급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그 당시에 누군 주네 누군 안 주네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기준이 행정적 착오가 실수가 있었다라고 감사 결과 밝혀진 거야. 그러면 미지급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그렇지, 내가 못 받을 리가 없지. 이거는 그 당시에 이 행정적 착오에서 내가 못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마 미지급자들은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맞다트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럴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급자 여기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실태 감사를 해요. 부정회의가 발견된 거야. 지금은요, 행정착오 실수야. 지금 여기까지는. 그런데 아예 부정행위가 발견됐어. 공무원들의 부정행위. 정말 몰라요. 그거는 진짜 공무원들이 부정행위가 있어서 누군 진짜 어느 단체는 주고 그건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아니면은 또 소상공인의 부정행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막 지급을 요청하거나 이런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동안 받은 재난지원금 환수시킬까 이거야. 자, 정부가 파악하는 이 환수 금액 좀 볼게요.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정부가 파악한 겁니다. 중기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중기부는요, 지난번에 제가 그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중기부는요, 환수 대상, 오지급금, 5차와 6차 여기에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 5차와 6차에 114억 원 정도 오지급됐고 71억 원 환수가 됐고 나머지 금액은 환수를 해야 되겠죠, 이거. 모릅니다, 이거 할지 안 할지. 또 손실보상 지금 환수한다고 이거 밝혔잖아요. 손실보상은 환수 진행할 거야 이렇게 밝혔어요. 자, 부정수급자 이렇게 있어요. 142억 원. 그죠? 환수 면제 추진된 건 선지급이었죠. 1차와 2차에 선지급된 부분은 환수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없는 거야. 이제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감사 결과 3차, 4차 이런 데에도 오지급이 있어, 잘못됐어 이럴 수도 있고요. 부정수급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환수를 할까? 이런 부분도 이제 논란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파장이 생각보다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장 생각하는 게 진짜 첫 번째 말했던 거 이겁니다. 감사 결과 착오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다고 밝혀지는 그 순간 아마 미지급자 분들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못 받았던,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던 타당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론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굉장한 뜨거운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12월 8일까지니까요. 20일간 하고 아마 상당 기간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런 파장까지도 아마 고려하겠죠. 그래서 아마 감사 결과는 나와도 그 밝히는 그 감사 결과를 말할 때 아마 그 난이도 조절을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럴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감사가. 그리고 그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떤 의견이냐면 감사원이 한다고는 했었어요. 이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지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이 지난 정부에 했던 그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는 했었는데 그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간 거죠. 바로 이제.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죠. 예,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무조건 소상공인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냥 다 뭐 정치적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소상공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감사의 파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까 그런 부분이었고 굉장히 크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만약 감사 결과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예상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좀 의견 남겨주시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남겨주실 거예요.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그래서 이 감사 결과는 제가 봤을 땐 파괴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소급 적용,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물론 이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이 감사 결과에는 아마 그 내용은 없을 거예요. 소급 적용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된 것까지는 감사의 대상이 아닌 거죠. 중기부가 감사 대상이니까. 하지만은 손실보상에 대한 거는 아마 들어있죠. 소급 적용이 아니라 손실보상에 대한 감사 결과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뭐가 혹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파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파장이 예상되시는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명히 그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 속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사자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얘기 해주시고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총선 전입니다. 총선 전에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소급 적용 개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소상공인에 대한 표를 의식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제가 소상공인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말씀 하겠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함께 했잖아요.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소상공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다른 거에다가 총선 아젠다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총선 아젠다는 무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야기가 거기 안에 꼭 있어야지만 여러분 진짜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그 파장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정부가 신경을 써줘야죠.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써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여정가족님들 그 다음에 카페 회원님들 정말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서로들씩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항상 제 방송을 이제 자기 전에 듣는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피곤하고 장사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 딱 시작할 때 이제는 매장 오픈하고 이럴 때 꼭 듣는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언제 들으시던 간에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좋은 말을 해야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힘들다, 짜증난다, 괴롭다 이런 말 하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이렇게 안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오늘은 어떤 희망적인 일이 생길까 기대하고 계속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 아마 여러분 많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맨 마지막에 외치는 거 잊지 말고 항상 해주시고요. 항상 매일 오셔서 항상 같이 외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번에는 나에게라고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